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목사 같지도 않은, 아니 인간 같지도 않은 최재형으로 인해 가지고 분노를 느끼실 것 같은데요. 살다가 그 나이 처먹고, 진짜 나이를 처먹고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이를 처먹고 가족까지 있고 자식까지 있는 양반이 부끄러움도 없이 대한민국 영부인에 대해서,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식의 짓거리를 꿈꾸고 있었고 실제로 행동하기까지 했다라는 거를 도대체 누가 이거를 상식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드디어 일단 최정에 대해 가지고 검찰들의 지금 이제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경찰 쪽에서도 송치가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그럼 뭐에 대해 가지고 일단 송치가 됐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 그 민경호 대표께서 이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민경호 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공식 간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경호 대표가 공식 간첩인데, 그 민경호 대표가 최정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간첩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 또한 제가 마찬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경찰이 이번에 뭐에 대해서 송치를 결정했는지를 보니까요. 명품백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명품백에 대해 가지고 그게 이제 뭐 명예훼손이 됐거나 주거 침입이 됐거나 그건 이미 송치가 됐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니까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양평군에서 강연회 같은 거를 최정희가 했었는데요. 여주 양평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 최재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인데, 당시 이제 영상을 조금 보니까 청중한 100명 정도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최정희가 올바른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뽑아야죠. 양평은 누굽니까? 최재관이랍니다. 100% 이거 누가 보든지 간에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또 3월 여주시에 또 강연회를 열었었는데, 어지간히 막 강연회도 많이 댕기네.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고 그러한 뚝심이 있는 후보를 뽑으셔야 됩니다. 그런 후보가 여주에 나와 계십니까? 최재관이라고 막 사람들이 소리치고,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막 최재관이라고 막 소리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보든지 간에 100% 이거는 선거 활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가 뭐냐? 대한민국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고, 선거 기간 개시 전에는 지정된 방법 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예외가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영주권자한테는 그렇게 선거권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외 선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선거권조차도 없고 당연히 선거운동도 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만 이제 영주권이 있는 사람한테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이고,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권도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가 없는데, 최정희는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 사람 아닙니까? 미국 국적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적인 최정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 거에 대해서 100%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경찰에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검찰도 지금 이제 수사를 계속하고 있죠. 공무집행 방해가 됐거나 명예훼손이 됐거나 그리고 또 주택 침입이 됐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송치가 돼 가지고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검찰에서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금방 좀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100% 기소가 될 수밖에 없으니 검찰도 하루빨리 이 지금 최재형 목사 같지도 않고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에 대해 가지고 기소하고 구속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서민 교수 말고요. 서민위에서 최재형 목사를 고발 조치까지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 전복을 꾀했다라고 해가지고 내란죄로 이렇게 또 고발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서울의 소리랑 그다음에 또 서울의 소리에 같이 이제 그 또 일을 했었던 박모 씨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폭로를 통해 가지고 최재형이가 무슨 뭐 중국 황제 옥새 같은 거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에 빠져 있고 뭐 어떤 거 무속 신앙에 빠져 있다 이런
이런 식의 이제 탄핵 시나리오를 짰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발 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공권력 낭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이 인간의 하나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나 많은 경찰 인력과 이렇게 많은 검찰 인력이 투입이 되는 거, 그거 자체가 우리 사회 비극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이거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구속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민경호 대표가 왜 도대체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첩일 수밖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계속 뭐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근거가 이런 게 있습니다. 김삼석, 권오혁 이라고 하는 사람, 김삼석과 권오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랑 최재형이가 접촉을 했었고, 그것이야말로 최재형 또한 마찬가지로 대남 공작원이라는 정황 증거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최재형 본인 스스로도 여기저기를 막 싸돌아다니면서 대놓고 흘리고 다녔다라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니까요. 여러분, 그 김삼석 같은 경우는 잘 아시죠? 윤미향 전 의원의 남편이었던이 아니라 지금도 남편이죠. 남편인 사람이 김삼석입니다. 근데 김삼석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간첩이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또 구속이 되고 주역이 됐던 사람이 김삼석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김삼석의 여동생이 누구냐? 김은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김은주라고 하는 사람은 1심에 옛날부터 이제 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그 시대를 겪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1심의 사건의 그 관련자인 최기영 씨와 부부 관계를 또 맺고 있는 사람이 김삼석의 여동생이에요. 김삼석도 그렇고 김삼석 여동생도 그렇고 이 남매 감췄던 사건의 주역이다라고 불릴만한 그럼 이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막 간첩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말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김삼석이라고 하는 석자의 이름을 각인시켰던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류경호텔 사건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탈북을 했던 사람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던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 이 류경호텔인데, 거기 이제 김삼석이 가가지고 설득을 막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고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서 자유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내려온 사람들한테 그까지 류경 호텔로 찾아가가지고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여기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라, 거기야말로 꿈의 세계인 것이고 이상향이 지금 이제 현실화가 되어 있는 그런 세계인데 왜 거기를 버리고 대한민국으로 왔습니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가지 않고서야, 아니 정신이 안 나갔다라고 한다면 진짜 간첩이 아니고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텐데, 그 놀라운 일을 해냈던 사람이 바로 김삼석 아니겠습니까? 그 김삼석이랑 또 누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최재형이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민경호 대표가 하는 얘기가 주사파, 자기도 주사파였는데 주사파인 자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북한을 찬양하는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 김삼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 뭐 북한 옹호하는 얘기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야 당연한 것이고, 근데 또 직접 자기가 민경호 대표가 들었는데 김삼석은 김정은이나 김일성 이런 사람 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장군님 이렇게 부른대요. 아니 뭐 북한 사람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은 거 부를 때, 김정은 부를 때 장군님 뭐 이렇게 부릅니까? 그냥 김일성 김정은이라고 부르지. 제가 봤을 때 완전 북한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427 시대연구원이라고 하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최재형과 김삼석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최재형이랑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 권오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적군묘를 함께 방문했던 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적군모라고 하는 게 뭐냐? 6.25 전쟁에서 전사했던 북한 인민군, 그리고 중공군의 유해, 이런 게 이제 묻혀 있는 곳이 적군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뭐예요? 적군묘인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적인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6.25 때 묘를 찾아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가가지고 참배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디 가가지고 참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6.25 때 전사했던 우리 어떤 조상들, 그리고 또 우리 어떤 그 선대들,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참배를 해야 되는 거지. 미쳤다고 누가 적군묘에 가가지고 북한군이 인민군이 묻혀있고 중공군이 묻혀있는 거 가가지고 막 그렇게 막 참배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권오혁이란 최재형 두 사람이 적군묘에 갔다라는 것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권오혁 본인 스스로는 또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명을 했던 남북공동실천연대, 여기에 핵심 구성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단체 자체가 뭐 하는 단체냐? 대한민국이 미제국주의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단체가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주사파 단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또 소속이 되어 있는 핵심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권오혁이고 그 권오혁이란 최정희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 김산석 좌 권오혁 그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도 그럼 마찬가지로 간첩이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대한민국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이 최정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하루빨리 구속시키고 제대로 된 사법부의 질서 그리고 자유의 질서를 세워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